자신의 발등을 도끼로 찍는 멍청함의 끝판왕 트럼프.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폭탄의 비를 내리겠다며 협박하면 이란이 굴복할 줄 알았습니까? 이건 외교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파탄내는 도박입니다. 이란은 미사일 수백 발로 사우디 아람코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고 전 세계 유가는 폭등 직전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외교의 신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무식한 압박 속에서도 이란과 단판을 지어 우리 선박들을 무사히 탈출시킨 이 압도적인 실용 외교. 미국 눈치만 보던 무능한 보수 골통들이었으면 이미 기름값 폭등에 나라 망했습니다. 트럼프의 광기 어린 폭주와 이재명 대통령의 전율 돋는 국익 수호. 그 긴박한 승리의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인도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인도와 이란이 굉장히 예. 문화적으로 가까운 게 있어서요. 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거 카레 말고 혹시 또 기억나는 인도 게 있으십니까? 사이다까지는 압니다. 예. 혹시 타지마할 뭐 이런 타지마할 거 알죠. 인도의 관광지. 관광지잖아요. 그 타지마할이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이 타즈라는 게 왕관이라는 뜻이고 예. 마할이라는 게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관의 마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도의 문화에 이란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2012년도에 그 이제 제재가 있었을 때 이란의 제재 이란 대이란 제재가 있었을 때 인도화 교육을 한국이 원화 결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못 쓰니까요. 유로도 못 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화 결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큰 교역을 했었거든요. 네.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란과 그런 관계를 루피 거래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도와 이란 간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교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뭐 인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한국, 뭐 인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란이 개방이 된다면은 또 이제 이란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또 다른 축을 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댓글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타지마할 무굴 제국 아니었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무굴 제국은 우리 한국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걸 만들었던 제국이 이란하고 오즈벡의 혼합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오즈베키스탄에 가시면 타지마할에 미니어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네, 그런 식으로 무굴 아니고 오즈벡 이란의 혼합 제국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TMI였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좋은 네. 정보예요. 이거 재밌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도 하나도 못 살펴봤는데 왜요? 다음 출연자가 지금 등장할 시간입니다. 예? 이제 빨리 좀 전쟁 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까요. 엄청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호의적이라는 거죠. 그럼요. 예. 원래 호의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갤럭시 셀카 빼고 가나요? 그러면? 셀카 지금 그 중요한데 그거 빼고 갑니다. 갑니다. 전쟁 예. 상황이 지금 또 이제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이란 상선 납포했죠. 예. 그리고 이란이 미국함을 타격했죠. 지금 굉장히 종전 협상을 앞두고 예.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미쳐 날뛰는 건 또 역시 이스라엘이겠죠. 트럼프의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열흘간의 휴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그 빠지진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병력을 철수하지는 않았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하나만 좀 빈틈만 생기면 여기서 칠 맞아. 거다 우리가 예측했잖아. 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직접 공격 사실을 밝혔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휴전을 위반하고 이스라엘군에 위협을 가한 헤즈볼라 대원 여러 명을 공군이 제거했다. 헤즈볼라 대원들은 레바논 남부 빈트 지베일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통해 이들을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했던 거를 또 역시나 했습니다. 해버렸어. 네타냐후는요, 틈만 보이면 전쟁을 일으킬 명분으로 삼습니다. 네. 지금도 네타냐후는 본인이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유는 인류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궤변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על עצמנו, להגן על האנושות מפני הקנאות הברברית.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 뻔뻔하고. 싫어요. 네. 네, 진짜 너무 싫습니다. 끝나질 네. 않네. 요거 전 사실 우리 선생님 이거
저 목이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네.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담배 끊으라는 말이 있는데 담배 안 핍니다. 담배 안 핍니다. 네, 담배 안 핍니다. 이슬람은 담배 피면 안 됩니다. 피면 안 됩니다. 아니고 예. 물음표예요. 아, 펴도 돼요? 예, 술처럼 금지는 아닙니다. 아, 몰래 펴요. 네. 하여튼 주제는 그거 아니고요. 왜 이러지? 목이 진짜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네. 문제는 이거예요. 헤즈볼라 단생 지역은 레바논 남부예요. 네. 예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이제 공격하려고 레바논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때 레바논 남부 지역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시아파 사람들 거기 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생긴 거는 헤즈볼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전이 생겼다고 해서 그동안 그 남부로 떠났던 레바논 시민들이 다시 한번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현역으로 그 헤즈볼라 대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거든요. 왜냐면 휴전 됐다 그럼 집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 사람이 헤즈볼라 대원이었나 아니었나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그 휴전의 좀 위반이 아닐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거는 크게 문제라고 좀 보진 않거든요. 공격하는 거. 문제가 뭐냐면 예. 불도저들이 지금 그쪽으로 이동되고 있어요. 누구의 불도저가? 그 미국으로부터 지원으로 받은 불도저들이 아, 이스라엘의 불도저가 예. 레바논 남부로 가고 왜요? 있어요. 뭐 거기는 때문에? 모든 집들이 이제 부셔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비무장지대처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라고요. 완충지대라는 거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완충지대는 말 자체가 안 맞죠.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공습 뭐 공격은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인 상황이고 왜냐하면 뭐 헤즈볼라 대원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진짜 거기 있는 모든 거기 이제 언급됐던 동네가 있잖아요. 미텐지벨.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골들. 거기는 모든 집들을 다 부셔버리려고 하는 작전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네. 저 사진 하나 잠깐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3번 사진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란의 그 방관영 통신 타스민 통신에서 나오는 그 자료입니다. 네. 그 저기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 우리 그 전쟁 중에도 남아 계셨던 그 김준표 대사입니다. 이란 대사. 그래서 이제 그 세 나라가 이제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핀란드가 남아서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꾸준하게 이게 50일 동안 나라들이 지켰는데요. 있진 않아요. 예. 이걸 진짜 있지 않아요. 전쟁 와중에도 떠나지 않았다. 저희만 남아 있었던 거죠. 전쟁 중에 그 대사가 다 자기 나라로 떠났어요. 네, 떠났는데 안 가는 나라들이 비우라 있진 그래요. 않아요. 나라에서 위험하니까 비우라. 근데 그래요. 우리는 안 비웠어요? 예. 다 10명의 공관원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그걸 굉장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거죠? 칭찬을 좀 해줘야 되고 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요. 네네, 그거 근데 메시지는- 사실은 오늘 네. 제가 이게 바로 오기 전에 이란 여기 대사님을 잠깐 뵙고 왔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란이 지난번 12일 전쟁 때도 이제 한국이 끝까지 남아줬고 이제 이번에도 그 50일 동안에 이렇게 폭격이 되는 와중에도 예. 그 세 국가 그리고 특히나 저희 공간의 인원들이 가장 많이 사실은 이게 어떤 판단이었는지는 위험한데.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사도 보낼 수 있었던 거고요. 뭐 특사가 만약에 거기에 공간원이 없으면 근데 특사 혼자 어떻게 특사 혼자 어떻게 활동을 가서 못하지. 거기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특사들가 갈 수 있었던 것도 저렇게 공간원들의 좀 헌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이거 이거는 몰랐네. 짧게 할 얘기가 아니네. 저분은 영웅이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진 3번 사진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이제 어제 이제 그 폭격받은 테헤란 시내의 주요 곳들을 저렇게 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찰을 하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4번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직접 저 사진을 좀 김준표 대사가 찍으면서 예. 희생자들을 같이 추모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5번 사진 그 다음 사진이 보면 저렇게 그냥 가옥이었습니다. 그냥 주택가였습니다. 주택가 저렇게 폭격을 받았고 그 다음 사진이 좀 제일 좀 저도 좀 놀랬던 사진인데요. 예. 이게 보면은 저기 페르시아어로 적혀 있는 게 병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저 병원을 다녔던 병원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저 옆에가 유일하게 저희 이제 테헤란에는 아직 이렇게 한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그런 식당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한 곳이 저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저 병원을 저렇게 병원이라는 곳을 굳이 저렇게 폭격의 대상으로 아이고. 왜 삼았어야 될까? 그러고 나서 앞서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걸 민류의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한번 근데 저 상습법이에요. 해봐야 될 것 지금까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병원 밑에 헤즈볼라, 병원 밑에 하마스가 있다고 계속 때렸습니다. 일부러. 저는 이제 병원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시나고그는 이제 유대교 종교 시설이거든요. 시나고그까지 테헤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종교 시설까지 폭격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종교 시설을 폭격했다고? 예. 이스라엘이? 예. 우리 같은 교회인데요. 시나고그라 그래서 회당, 유대교 회당입니다. 와. 그래서 이란에 있는 유대인들은 코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신경 안 쓴다고. 그러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몇천 년이나 된 그 옛날 구약 그 자료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란에 있는 유태인들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태인들인데 그런 그 역사적인 유물들도 다 피해를 봤어요. 와. 진짜 이건 광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 광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7명 중에 1명만 하마스 죽여도 6명의 희생이 괜찮다고 하는 기본적인 아주 잔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그 대한민국 대사님은 대단하시네, 진짜. 너무 진짜 예, 저 걱정은 정도- 되지만 예, 예. 진짜 너무 위대하네요. 그 실제로 그 자국민들 대피하시는데도 엄청 그 돈 많이 주시지 예, 않았나요? 또 그리고 또 작년에 6월달에 또 한번 학습을 또 하시기도 하셨고 저희 유학생들도 작년에 한 6명 가 있었는데 또 빠져나올 때도 뭐 대사 관저에서 또 맞아요.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유학생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사님 끓여주신 라면이 제일 맛있었다고. 예. 그래서 참 뭐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향후에 좀 정리가 되고 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란과의 어떤 관계 개선, 뭐 아유. 전쟁이 지속되더라도 외교 관계는 계속 뭐 유지될 네. 테니까요. 뭐 그럴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뭐 동결 자금이라든지 이런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털어낼 수 있는 좀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예. 진짜 대단하네. 몰랐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전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을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만료일은 미국 시간으로 21일입니다. 네. 21일까지.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전에 이제 종전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기다렸던 건데 트럼프는 이 지기현이한테 좀 배운 것 같아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은근슬쩍 휴전 만료일을 하루 연장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22일까지라고 지기현 수법으로 쓱 밀려버려요. 트럼프의 전화 인터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란과의 휴전 만료일 워싱턴 시간으로 20일 저녁입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바꿔버려요. 자, 듣기 싫어. 자, 22일 저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벤스 부통령이 이날 중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날 것이다. 협상은 21일부터 시작이 된다. 휴전 연장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들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그러나 나는 합의 서명이 있을 때까지 열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게 진짜 정상이 이거 아니야. 뭐냐면 원래 우리가 벤스가 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도- 뭐야 안 갔다는 거. 예, 그 얘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봐봐요. 어제도. 저도 나 바보 아니야. 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방송 진행 잘해. 내가 어제 맞아요. 벤스가 파키스탄을 갔냐 안 갔냐. 네. 내가 이거를 한 서너 차례 계속 확인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확인되지 근데 않았다 했죠. 이 중에 누군가가 갔다고 단언을 하더라고. 네, 성일관 교수라고 말 거예요. 그럼 내가 뒷이야기를 못해요. 뒷담은 중동에서 식인이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뒷담 하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신 거냐 또 물어봅니다. 맞아요. 짜증을 내. 댓글에서 최욱이 저 왜 방송 진행을 저 따위로 하냐, 왜 자꾸 성일관 아니 교수님을 무시하냐 계속 올라왔지. 이게 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확인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선배님 그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이제 워낙 거짓말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뭐가 사실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협상단이 파키스탄에 갔다고 했는데 또 간 건지 안 간 건지 안 간 건지 간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신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뉴욕 포스트를 통해 트럼프가 인터뷰를 할 때는 벤스 부통령이 이미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고 곧 도착한다 라고 했는데 또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벤스 부통령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고 파키스탄으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또 보도를 해요. 네, 안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는 확실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왜 이런 설도 있어요. 파키스탄에 갔는데 이란이 안 가니까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하고 아직 안 갔다고 말을 바꾼 거라는 해설도 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시간 맞춰서 갈 것 같아요. 21일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그런데 만약에 갔으면요, 저게 300명이란 말이에요. 1차 때 300명이 갔는데 그걸 표 안 낼까요? 아니, 그거 안 내기도 그러니까 안간 어렵고. 거예요. 예. 안 간 게 맞는 것 맞는 것 같고. 같아요. 예. 아마 지금 뭐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21일 2일 1일 새벽일 예.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뭐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고로 이 TMI도 뿌려야 돼요. 그 체스 아시죠? 체스. 체스. 체스란 게임은 이란하고 인도에서 나온 거고 차맛 할 때는 샤이거든요. 사실 네. 이란 말대로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 그 전략 게임이 이란에서 나왔어요. 이란 애들이 외교에 엄청 달인이라는 걸 다시 얘기해야 돼요. 아, 이란이 체스를 잘 둔다. 그 체스를 만드는 민족인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 간에 굉장한 신경전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가지고 예,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는 금융시장이 전혀 반응을 그 부분에서 아직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나 이런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을 때 이걸 어떤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는데 점점 이제 이런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적응을 해가고 있거든요. 대비를 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게 더 이상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그런 평가도 내부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지렛대도 약간 헐거워졌다고 그게 봐야겠네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저 거짓말하는 이유가 유가를 내리고 맞아요. 주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역설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동안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막 극한으로 미국의 경제가 안 가는 그게 역설적으로 이란한테는 지렛대의 효과가 약효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더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양쪽 다 약간 이제 헐거워진 것 같아요. 양쪽 다. 네. 자, 트럼프는요,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 협상. 2015년 오바마와 이란은 핵 협상을 했어요. 맞아요. 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를 그냥 자기가 대통령 되고 박살을 냈거든요. 2018년에. 예, 2018년에 박살을 냈고 깼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만들고 있는 합의는 오바마의 이란 핵 합의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다. 오바마 이란 핵 합의는 미국 안보와 관련해 최악의 거래 중 하나였다. 그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을 보장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현재 추진 중인 협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날 수도 없다. 내가 그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중동 전역은 물론 미국 군사기지까지 핵 위협에 노출됐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 핵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고 올렸습니다. 네. 얘는 진짜 지 멋대로 하니까. 이거 믿지 않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일을 했을 때 얘기했던 거 뭐냐면 탄도미사일까지 들어갔어야 되는 탄도미사일 안 들어갔어. 트럼프가.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왠지 탄도미사일 없는 협상으로 가고 있는데 못 본 척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기 위해서나마 밑장을 까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는 JCPOA의 일몰 조항이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면 2030년인데 비판을 하기를 그럼 2030년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그래서 이 해수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3.67%에 묶었잖아요. 우라늄 농축을 3.67까지만 제한을 뒀거든요. 제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60% 갔으니까 트럼프는 오바마 잘못이라 그러지만 이걸 깨버렸기 때문에 60으로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상에서 이거보다 낮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년으로 올리거나 그러면 되겠네. 그다음에 물질을 빼내거나 이게 트럼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개의 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3.67과 이제 15년이라는 두 가지 수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란 측 오늘 뭐 대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바마의 모든 업적을 타부시할 정도로 너무나도 예, 경련을 일으킨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제 예. 그 고려를 한다라는 말은 3.67보다는 낮춰야 되고 15년보다는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자기의 뭐 어떤 성과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일단 이란 측에서는 어쨌든 농축을 좀 중단을 할 것 같습니다. 농축을 중단을 하고 그걸 이제 5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 15년 정도 예를 들어서 농축을 중단을 하고 15년 이후에는 3.67% 언더로 해서 이제 핵 권리만 좀 보장을 해달라 예. 이런 부분을 지금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강하게 또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근데 아마 이란 측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 빠지면은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체 성향이 약자한테는 또 강하게 몰아붙이는 맞아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협상을 두고 빠지면은 그 알파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탄도미사일 얘기까지도 다시 끌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란 측에서는 그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만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좀 마지노선을 정한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요거까지만 전달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뭐죠? 외신 보도를 보면 예.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야. 예. 이란이. 미국은 갑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란 대통령이라든지 외무장관은 아주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겉으로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외신 보도를 보면 약간 희망이 있습니다. 외신 보도 몇 개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역 중재자들에게 협상단 파견 방침을 밝혔다. 아이고. 뉴욕타임즈 이란 대표단 21일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한다. 알자지라 미국과 비슷하게 이슬라마바드에 도착 예상한다. 이렇게 간다는 거네. 간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가긴 가서 네. 예 이제 타결이 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가기는 가야 될 것 일단은 간다. 같습니다. 가기는 가. 안 가면은 이제 이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네. 예. 이란이 뒤집어버린 게 돼버리면 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또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시간은 23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그 휴전이 끝나는.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면 휴전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타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약간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휴전을 더 늘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휴전 기간을. 예. 그래서 뭔가 좀 뭐 슬쩍 24시간. 아니 뭐 그렇긴 하죠. 네. 이 와중에 그걸 아직도 믿습니까? 항공모함 세 개가 지금 중동에서 모이고 있어요. 원래 전쟁 이전 하나만 가고 있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세 개. 세 척이 네. 중동 쪽으로 가고 있다. 미국 해군력의 40%가 중동에 가 있습니다. 다 같이 투트랙으로 알아야 되죠. 아니, 알아야지. 그럼요. 네, 알아야지. 네. 세 척이나 가니? 네. 9개만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14척에서 15척 있습니다. 와, 근데 무려 세 척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목요일이네. 목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9시. 좀 끝내자, 진짜. 해야 돼요. 주식시장 직전이야. 좀 끝내자, 진짜. 아. 힘들다, 너무.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계속해서 최신 뉴스들을 보고 있는데 가장 최신으로는 이란이 협상단을 파키스탄에 파견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동시에 미국이 적대 행위를 하면 즉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 휴전은 이미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오늘 아무튼 협상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뭐 일단은 협상단이 다 지금 이슬라마바드로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 협상대에서 협상 관련해서 이란이 다 참여하는 걸 승인했다고도 이렇게 승인했다. 나오고 예. 있으니까 뭐 협상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협상이 한번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그
경로 과정이라고 하는 그 있어서 관성의 법칙처럼 이게 이렇게 협상이 시작되면 쭉 그 협상대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휴전이라는 게 더 연장이 안 되더라도 협상 국면에서는 또 다른 요번 협상이 뭐 스몰 딜이든 아니면 타이니 딜이든 뭔가가 이루어지면 또 우리가 요거는 했고 다음에 이제 핵 협상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서 좀 연장이 되는 그런 거 있어서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는 안 하겠다 하더라도 더 연장 안 하겠다 하더라도 아마 조금 그 협상이 진행되면서 조금 그 양측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은 좀 소강 국면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발언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 벤스 부통령을 이미 보냈다라든지 파키스탄에 며칠에 도착한다, 아직 뭐 출발도 안 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략인가요?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 쓰는 이제 강압외교, 뭐 광인 전략,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상충하는 메시지를 막 상대방한테 막 발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상대방을 되게 어떻게 보면 당황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지 하고 이렇게 당황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좀 중재안을 던져서. 근데 그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자기 원하는 아니죠. 그걸 던져서 그 협상을 이뤄내는.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 자기의 자서전이 뭐 아트 오브 딜이라고 하는 뭐 협상의 기술 거기서도 다 나온 그건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왔는데 요번 국면에서는 조금 잘 먹히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교학에서도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할 때 그 보통 여러 가지 부분을 뭐 지렛대를 올려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패를 조금 약화시키고 그런 거는 다 벌어지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도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협상의 기본 전제 조건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원래 그 협상의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그런 서로의 레버러지 지렛대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깨게 되면 그건 협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번 복귀해 보시면 우리가 2주 전 4월 7일 날 이제 그러니까 휴전이 됐을 때 휴전의 전제 조건은 이란 측이 원했던 거는 모든 전선에서의 그 어그레션, 그러니까 공격을 중단시켜 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조금 미완성이었죠.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는 그 레바논 이스라엘 전선은 포함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란 측에서도 처음에는 자유항행, 미국에서는 자유항행, 이란 너네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터라 했는데 이란 입장에서도 다툴지 않았죠. 근데 또 명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뢰를 설치해서 다툴 수는 없다. 위험하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항로를 이렇게 해서 걸로 가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항행이 됐을 때 하루에 135척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135척에서 150척이.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좁은 해로로 그 제한되게 움직여야 돼서 하루에 15척밖에 못 가는 효과가 났거든요. 근데 이란도 머리를 쓴 겁니다. 왜 그렇게만 보내줬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2,000척에 지금 묶여있는 게가 내 볼모로, 인질로 써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해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4월 17일 날 좋은 반전이 일어났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협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 측 입장에서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저거에 응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모든 상선에 대한 자유항행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 보호해서 선박을 빼내는 그 업무는 혁명수비대와 이란 항만청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좋은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휴전이 끝나기 얼마 안 놔두고 휴전의 전제 조건이었던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같이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얼마운데 봉쇄는 내가 해 이렇게 하고 봉쇄를 걸어버린 거예요. 역봉쇄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경색이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봉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양측의 신뢰가 갖춰지지 않는 두 당사국이 어떻게 보면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근거로 마지노선으로 얘기했던 조건이 그 두 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흔들고 나는 내가 이익이 되고 이거 레버러지를 올릴 수 있는 지렛대를 할 수 있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걸 다 막아버릴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얘기를 하죠. 내가 도대체 그럼 본 협상을 가기 위한 전제 조건도 이렇게 자기 맛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본 협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협상이 이상한 국면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루를 더 연장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 파키스탄 중재국이 가서 또 중재를 하면서 요번에 이제 모스타바가 그래 승인하니까 협상해라 그리고 보낸다 해서 이제 겨우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광인 전략을 쓴 겁니다. 트럼프도 원래 안 되는데 그 광인 전략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면 자꾸 왜 말이 그렇게 바뀌느냐. 저는 그 광인 전략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서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초조함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 언설 행보. 그다음에 그게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절반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할 때 항상 저런 식의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 측이 협상의 기본 전제 조건부터 흔들면서 협상 자체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튼 미국과 이란 측이 파키스탄으로 모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2차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랜드 바게닝 포괄적인 타결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슬라마바드가에서 사인을 하겠다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의제들이 지금 산재돼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 합의로서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JCPOA 그러니까 포괄적 이란 핵합의 공동 핵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그때 2013년부터 협상이 시작돼서 2015년 타결됐는데 그 2년 동안 치열하게 기술 전문들을 써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 협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 뭐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 뭐냐면. 동결은 어떻게 할 거면 농축 정도는 어떻게 할 거면 뭐 그게 1.5%냐 3.6%냐 그러면 그 희석을 시킨 양을 반출을 할 건데 그게 전액 반출이 될 거냐 일부 남겨둘 거냐 그 반출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 감독하고 감시는 IAEA가 할 건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67체계 프로토콜로 할 거냐 아니면 1993년에 했던 추가 의정서 그거 준해서 할 거냐 그다음에 그 반출되는 나라를 러시아로 할 거냐 미국으로 할 거냐 프랑스로 할 거냐 지금 다툴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갑자기 시작돼서 될 거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13년 15년 때는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존 캐리나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쟁쟁한 외교관들이 가서 이렇게 그 정치적 협상을 하고 나서 그 막후에는 기술가들 핵 전문가들도 이렇게 치열하게 불꽃 튀면서 싸웠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그때 당시 이란 쪽 대표하고 미국 측 대표가 둘 다 MIT 핵공학과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많이 겹치진 않았지만 서로 MIT에 있었을 때 알았던 사이고 그래서 그때 농담 쪽으로 여러 가지 르포 재밌는 기사를 보면 우리가 핵과학자들을 보면 오펜하이머를 생각해서 인류를 파괴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요번에는 저 MIT에서 나오는 두 핵과학자들이 그 양측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웠던 이 두 나라의 어떤 기념비적인 협상을 이루는데 핵과학자들이 역할을 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일일이 조항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JCPOA 그 포괄적 핵합의는 기술적으로는 상당 수준 높은 수준의 그겁니다. 그래서 15년 일몰 조약, 그러니까 15년 동안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대방한테 서로 5년 단계를 끊어서 서로 줄 거 주고 그 다음에 그 단계별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거였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스냅백 일괄적으로 폐기하는 조치를 안 했으면 2015년이지 않습니까? 15년이면 이 4년 안에 이란이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핵을 유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농축을 하든 유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4년 남은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오바마가 15년 했는데 우린 더 동결하니까 20년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2026년에 만들어져도 2046년에나 돼야 될 건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2030년에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태클을 거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자꾸 오바마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3.69% 농축 우라늄 200kg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을 하고
경제 제재를 계속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JCPOA 그러니까 포괄적 핵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농축을 계속 진행해서 지금 60% 농축 우라늄 440kg, 그다음에 20% 농축 우라늄 810kg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900kg인 게 아니라 3.6% 농축된 우라늄을 200kg 갖고 있었던 겁니다. 더 근데 지금 많아졌네요. 20% 농축된 네. 거 810kg, 60% 농축된 거 440kg 얼마나 늘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히려 2017년 1기 때 스냅백을 한 것 이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겼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